자, 이번 보고서는 대한항공, CJ 대한통운, 비즈니스 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조 8,60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5,703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460% 각각 성장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1.8%, 18.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상으로는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비수기임에도 견전 화물이 운임이 되고 있다. 화물 운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제 이 호재로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또한 그걸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자,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2%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여전히 공급망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전히 항공화물 시장 수급이 타이트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난 4분기 40% 수준을 회복한 국제선 탑승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30% 중반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항공유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 7.9% 가량 상승을 했고요. 연료비 증가는 400억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영업에 외화 관련 손실액이 무려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네, 크네요. 항공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된,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업종인지를 정말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항공 쪽도 빠르게 좀, 물론 전기 항공은 못 나오겠지만은 수소 항공이라든가 조금 좀 안전한 대체 이 에너지로 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빠르게 수소나 전기로 넘어가서 이제 유가가 많이 쓰이지 않겠죠. 그럴 때 이제 항공들을 이 유가로 안정된 유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21일부터 한국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있어서 주요 이제 제약 조건이었던 것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예약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 국제선 운항 재개도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단거리 노선 지역이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증편 옵션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그리고 유가 수준이 계속적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2분기 급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30% 이상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가격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객 수요 회복 강도와 항공사들의 공급 억제 노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 시향이 또 연착륙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제한적 비용으로 여객 수요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이 정도이면 사실 나머지 예하에 있는 항공들은 사실 뭐 불보듯 좀 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항공은 웬만하면 좀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이고요. 예, 지금까지도 계속 파업이 아무래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라 알고 있는데 빠르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고 딱히 뭐 써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추익 밑에 써 있죠. 이렇게 2,724억 원.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86억 원, 순이익은 16억 원.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네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파업 영향 때문에 더 실적이 안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그 물동량이 좀 사라져서 또 실적에 영향을 익힐 거고요. 하지만 이제 판매 단가는 또 올라가가지고 일괄적으로 단가 인상을 1월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겠고, 다만 동남아에서 택배 사업을 철수를 또 하면서 일회성 인건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부분이 이커머스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고요. 전체 택배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익에 기여를 하는 시점이 결정이 될 텐데 그게 2023년도부터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 택배 물량의 회복과 글로벌 부분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온이고요. 자,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 기업을 인수해서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분기 실적 보시면은 86억 원, 영업이익은 18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38% 정도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연결 실적을 보시면 335억 원, 90억 정도를 각각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64%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적시적소의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성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회사들을 읊어드리면 넛지 파트너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 파트너스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글로사인 그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각각 회사가 42%, 158%, 138%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럼과 동시에 최근에는 또 시프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스마트빌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한항공 일봉 보시면 또 어느새 3만원을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사실 3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월봉까지는 네, 볼 필요는 없죠. 여기서 이제 합병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상으로만 좀 본다면 네, 바닥은 확실히 네,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26,000원, 5,000원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고 또 고점은 35,000원에서 34,000원 사이 유지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약간 스윙의 종목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항공에 투자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분법 이제 지분권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진칼인데, 네, 아직 뭐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네요. 네, 일봉상으로는 뭐 시끄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CJ 대한통운 한번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거래량 조금 미비하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바닥 구간이 좀 올라왔고 10% 정도는 올라온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떨어진 거에 비해서 두 달치 지금 쭉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아는 보이고 이게 뭐 바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1분기고 이제 2분기 때부터 물정이 늘어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봤으니까 CJ도 한번 볼게요. 자, CJ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CJ가 점점점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IPO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SK 실더스하고 원스토어가 이제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각각 4월, 5월에 연달아서 상장이 될 거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SK 스퀘어를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내일 좀 오늘 좀 하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상승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전에 좀 유심히 봤다가 그 매도를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 마켓컬리도 있고 SSG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CJ 올리브영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여기서는 뭐 신세계 이마트인데 사실 아직 유통 쪽으로는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신세계도 그 면세점 때문에 좀 그렇고 마켓컬리도 투자 지분 회사에 투자하는 건 좀 약간 너무 단기성으로 테마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현대오일뱅크를 사자니 조금 살 그 회사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CJ 올리브영이 제일 그나마 모회사를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편한 게 CJ죠. 게다가 마침 주가도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CJ가 앞으로 당분간 점점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코인에도 탑승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고 그 중에서도 사실 바닥권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왔던 회사가 바로 CJ라서 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온까지 보면 될 텐데요. 네,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 거래량 저조하고 거래량 싼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는 올라오긴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고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왔다 쭉 떨어졌네요. 네, 거의 뭐 롤러코스터급이긴 한데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월 아무래도 임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임수 기사일 것 같은데 11월 그쵸? 네, 무상증자 권리라 아닌데 이건 12월인데 11월에 여기도 또 있었네요. 무상증자를 했었네요. 네, 1대1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돌풍이다 뭐 이런 것들 M&A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뭐 제 타입은 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M&A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물론 SK 스퀘어도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요, 성격이.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재무는 뭐 나쁘진 않죠. 최고 성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소 PER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투자를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CJ나 CJ 대한통운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